그래서 이거는 남자 여자분들 다 굉장한 스트레스실 건데 이거를 퍼지기 전에 사실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고요. 피부 관리를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뷰티인사이드 제이입니다. 오늘은 얼굴에 나는 뾰루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텐데 얼굴에 뾰루지나 트러블 하나만 생겨도 지저분해 보이고 스트레스를 좀 받죠. 아니, 지니님도 뾰루지 다 겪어보셨죠? 저는 그 지성 피부라서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피부 트러블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지성 피부들이 여드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여드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저도 면역 질환도 오래 앓았고 이제 스트레스성으로 좀 많이 밸런스가 무너져서 그런 걸 많이 겪다 보니까 이런 팁들을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트러블 스트레스 받는 종류 진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여드름인지 모낭염인지 아니면 바이러스성인지 저희가 진짜 알 수가 없는데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여드름.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 사춘기라서 얼굴에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약을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먹였던 경험이 있어요. 아, 그렇게 해서 좋아졌어요? 처음에 좋아지긴 하는데 안 먹으니까 금세 다시 나더라고요. 청소년기에는 근데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절을 좀 해주는 게 좋은데 장기간 항생제를 좀 복용이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저처럼 면역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셔서 좀 조심히 항생제를 복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초기 단계일 때는 집에서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드름은 화농성 여드름이 있고 좁쌀 여드름이 있고 낭종 여드름이 있어요. 낭종은 이렇게 겉으로는 만져지고 되게 화산처럼 볼록하고 아픈데 이 농이 보이지는 않아. 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 병원에서 그 여드름 염증 주사 있잖아요. 그걸 맞으면 바로 가라앉긴 하는데 매번 병원을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이걸 또 잘못 맞게 되면 살이 좀 패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맞으면 아무래도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낭종 여드름이 났을 때는 스티바, 지금은 이제 이거는 단종돼서 너무 좋아했던 제 약인데 그거보다 좀 순하게 나온 아크리프랑 디페린, 얘가 여드름 치료로 많이 쓰일 거예요. 가장 자극도 없기도 하고 그 염증이 생길 만한 곳에 더 효과가 좋다고 논문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안티에이징 쪽으로도 가장 많이 쓰기도 하는데 저는 이걸 번갈아 가면서 좀 사용을 해줬고, 이제 화농성 여드름 있잖아요. 전부 막 붉어지는데 노란 고름 차 있는 그 여드름 있죠. 거기에는 에크논 크림이라고, 이거 많이 보셨나요? 되게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피아크네 여드름균이라고 하잖아요. 피아크네균. 그게 이제 피지선이랑 이런 곳에 염증을 일으켜서 생기는 게 여드름인데 그거에 쓰이는 이 성분이 바로 요 에크논. 그래서 화농성에는 계속 이거를 써줬고요. 전체 다 도포하지 말고 여드름 있는 부분에 국수적으로 도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있죠. 우리 너무 싫어하는 좁쌀 여드름이 있죠.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가 피지선이 이제 뭉치면서 표면에서 나오지 못해서 생긴 게 이제 좁쌀 여드름인데 이게 또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올록볼록한 거, 작은 차이로 메이크업도 잘 안 되고 딱 조명이 있는 곳에 갔을 때 뭔가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 여자분들 다 굉장한 스트레스실 건데 많이 쓰시는 그 있잖아요. 이렇게 톡톡 두드리는 건데 살리실산이라고 각질을 조금 녹여주는 건데, 클레오틴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렇게 톡톡 찍는 거? 에크린겔? 얘도 살리실산이어서 그 좁쌀 여드름 국소 부위에 발라주시면 위에 각질을 제거해서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막히지 않게 해주는 원리로 이제 좁쌀 여드름에 얘를 씁니다. 저는 지금은 그냥 제 판단하에 계속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장기간 지속된 여드름이다 하신 분들은 병원을 분명히 다니고 계실 거죠. 아니면은 다니고 있지 않으시다면 한번 좋은 병원을 찾으셔서 자기만의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간단한 뾰루지를 없애겠다 하면은 그냥 이 정도 연고로 될 것 같고요. 너무 중증이거나 오래된 여드름이다 하면 약도 함께 써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다 하면 로이큐탄이랑 뭐 미노신도 있고 이소티논 이렇게 있는데, 미노신은 항생제 쪽이고 로아큐탄이랑 이소티논은 피지 양을 줄여주는 거예요. 피지선을 말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퍼지기 전에, 사실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고요.
여드름을 이렇게 이제 관리를 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손으로 자꾸 건드리고 압출도 못하면서 계속 압출을 해서 상처를 계속 일으키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상처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는데 다른 세균 감염이 2차 세균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진짜 손 진짜 잘 씻으셔야 되고요. 세안 같은 거 진짜 잘 하셔야 되고 메이크업 도구 진짜 깨끗하셔야 돼요. 날짜 지난 파운데이션, 화장품 이런 것들이 또 얼굴에 자극을 줘서 모낭염 같은 것들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심히. 이제 상처 관리에는 저는 판테놀 성분을 쓰는데 원래는 이걸 많이 알고 계시죠, 비판텐. 근데 얘가 너무 꾸덕해요, 제형이. 그래서 저는 동아제약에서 나온 이 부드러운 판테놀로 상처 관리를 해주는 편이고, 이걸 마데카솔이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상처를 계속 관리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제품 요즘에 약국에서 많이 보이던데. 네네, 약국에 다 있고 쉽게 구매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부 관리를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또 이 압출을 잘못했을 때 손톱으로 잘못 건드리면 진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농은 안 나오고 진물만 나오는 경험 혹시 있으실까요? 막 이렇게 진짜 페이고 속상하다. 이러잖아요. 맞아요. 페이고 그거 진짜 아프잖아요. 그래서 진물 나올 때는 탈크 성분 든 이 마데카솔 있죠? 분말로 살짝. 근데 얘가 이 얼굴 전체에 하면 굉장히 건조해져요. 탈크 성분이라서 수분, 유분을 다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에는 사용을 하지 마시고 그냥 그 국소 부위, 진짜 진물이 있거나 한 부위, 이 상처에만 살짝 뿌려서 관리를 해주시면 그 진물 관리는 얘로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하루에 몇 번 정도 사용하는 거예요? 비판텐은 저는 사실은 수시로 발랐어요. 그 제품은 그러면 얼굴에 따로 뭐 자극이 되거나 그런 성분은 아닌가 봐요. 비판텐이랑 이 마데카솔 성분은 사실 워낙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해보셨잖아요. 상처에 쓰는 거기 때문에 크게 자극되진 않고, 얘는 특히 스테로이드랑 항생제가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동아제약에서 나온 건 향료도 없고 뭔가 색도 무색 무취.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선호를 하는데 얘는 정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상처 부위에는 저는 이걸로 했고, 그 여드름이랑 그 뾰루지 났을 때 왜 피부 굉장히 민감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걸 발라도 굉장히 따갑거든요. 그럴 때 그냥 얘 한번 전체적으로 살짝 도포만 해줘도 조금 더 가라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이렇게 상처 관리를 해주셨으면 색소 침착이 남죠. 저는 색소 침착이 진짜 잘 남는 피부여가지고 여기에도 굉장히 진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저는 사용하는 게 헤파린 성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노스카나겔이라고 상처 치유할 때 노블루겔 혹은 하나로겔 이거나 아니면은 일본에서 여행 갈 때 꼭 사왔던 게 있어요. 아톤노라고. 이런 종류의 헤파린 성분의 연고들을 발라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분이 같기 때문에 그 원리는 같다. 색소 침착 되기 전에 피가 응고되는 것 있잖아요. 여기 주위가 붉고 약간 갈색으로 변하려고 할 때 얘를 발라주면 그 응고되는 걸 막아주고 풀어주기 때문에 색소 침착이 좀 덜 된다. 그래서 얘를 수시로 발라줬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제품은 이미 색소 침착이 된 피부에도 효과가 있나요? 얘하고 같이 이 하이드로퀴논 연고를 그냥 번갈아 가면서 발라줬거든요. 다른 날. 뭐 얘를 주에 3번, 얘를 주에 2번 했을 때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바른 것보다. 근데 이미 색소 침착이 되기 전에 관리하는 게 가장 좋죠. 네, 이제 응고되고 있을 때. 근데 상처가 지금 아물지 않고 흉이 되기 전에 왜 이렇게 속살이 나와 있는 네네. 있잖아요. 거기다는 하시면 안 돼요. 아물고 나서. 피부 막이 생기고 새로 이제 살이 돋아나고 있다. 이제 그 후에 얘를 바르셔야지, 세포가 재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바르면 조금 자극이 될 수도 있다. 헤파린노이드 성분도 흉터에도 바르라고 돼 있긴 한데 비판텐과 마데카솔이 워낙 좋은 성분으로 상처 재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자극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얘를 도포하는 거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고, 상처 재생이 거의 다 끝났다. 근데 붉거나 약간 검붉게 변하고 있다 하면은 얘를 빨리 계속 발라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색소 침착이 안 되게 예방을 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용했는데도 이미 색소 침착이 된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발라야 하냐? 하이드로퀴논 연고 크림이 있죠. 이거 약국에서 파는 건데 멜라토닌 크림이라고 많이 사용을 하는 크림이기 때문에 색소 침착이 이미 진행이 됐다면 얘하고 나이아시나마이드를 주기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색소 침착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드름이 치유가 되고 상처 관리를 해주고 그 뒤에는 색소 침착 관리를 해주시면 빠르게 나의 피부 상태를 좀 돌릴 수가 있다. 이런 루틴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면 훨씬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트러블 나는 것 중에 굉장히 되게 아리송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있죠. 모낭염.
모낭염도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좁쌀 여드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붉고 조금 달라요. 그러면 모낭염이 생기는 원인이 어떤 이유로 생기게 되는 거죠? 모낭염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근데 너무 다양해서 곰팡이일 수도 있고 박테리아일 수도 있고 피부 면역 체계로 인한 염증 아니면 세균 감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여드름 치료제 있잖아요. 항생제. 이거 생각해보세요. 항생제를 쓰면 그 균만 없어질까요? 아니면 유익균도 다 같이 없어질까요? 유익균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산균이랑 항생제 같이 먹지 말라고 하고 항생제는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지 말라고 하고 뭔가 다른 지병이 있거나 질환이 있을 때는 진짜 조심해서 전문가 상의하고 드시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항생제가 되게 무서운 건데 이 약을 오랜 시간 복용을 해서 생기는 모낭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항생제가 들어가면 유익균까지 그리고 이 균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거든요. 우리 항상 얘기했던 내 몸이 진짜 우주와 같다고 하잖아요. 세균들도 그리고 면역 체계들도 모든 밸런스가 정말 우주와 같기 때문에 하나만 틀어져도 뭔가 밸런스가 망가지면서 갑자기 악화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균을 죽이려고 이 약을 좀 많이 썼더니 다른 균이 밸런스가 커지면서 여기에 염증도 생기게 되고 이런 부작용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모낭염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생기는 이유가. 그래서 이건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나요? 항생제를 너무 남용하지 마시고 항생제 연고 다 집에 갖고 계시니까 또 아무거나 발라서 내성이 생기게 하지 마시고 주위에 전문가를 찾으셔서 좀 판단을 하시고 진단을 받으시고 그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좀 이 이해도가 있다 그리고 내 몸 상태를 안다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식이 잘못됐던지 내 면역이 뭔가가 지금 무너져서 생긴다든지 아실 거니까 그게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연고를 빨리 국소적으로 써서 이거를 가라앉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저는 매번 병원을 갈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저는 쓴 연고도 사실 진짜 다양해요. 지금 다 가지고 왔잖아요. 연고가 이렇게 많아요. 모든 연고에는 그러면 항생제가 들어있는 건가요? 제가 이거 가지고 온 연고는 모든 항생제 연고이고 균 종류가 그람 양성일 수 있고 그람 음성일 수 있어요. 이게 균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균에 맞는 항생제가 있어요. 이 타깃하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얘를 그냥 국소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었다 하면은 발라주고 이 균을 죽여주면서 그냥 제가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연고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 제일 많이 알고 계신 게 사실 박트리안 연고. 이거를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오마이신이라고 안티포스, 한국 거는 이거 있는데 이거 2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생제 너무 무섭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꼭 근처 병원에 가셔서 상의를 해보시고 처방을 받으셔서 도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다 했는데도 피부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극단적으로 뭘 해봤냐면 알보치를 써봤어요. 피부예요? 네. 제가 이 옆쪽이 계속 똑같은 자리에 나는 그게 있었어요. 트러블이. 알보칠은 입 안에 원래는 구수염, 맞아요. 입 안에 염증,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지렴일 때 이 약을 썼다고 하는데 얘가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연고를 발라서 안 되는 게 얘가 듣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판단해서 얘를 도포하고 뭔가 아물고 있다 했을 때 피부 장벽을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나이아시나마이드 연고 발라주고 피부 장벽 개선 크림 발라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돌려가지고 저도 지금 여기가 나아졌거든요. 실제로. 알보칠은 좀 극단적이긴 한데 이거 굉장히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바르면 아시죠? 얼마나 아픈지. 그거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주의해서 네, 사용해야겠네요. 했는데도 한번 시도해볼까? 저는 효과를 보긴 해가지고. 제이님은 여드름이나 트러블로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피부 너무 좋아 보이시거든요. 제이님의 그 관리 루틴 좀 알려주세요. 저도 사실 피부가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도 역시 면역이 떨어지면 뾰루지도 올라오고 트러블도 올라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방식대로 저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이고 일반적으로는 제가 쓰고 있는 거를 가지고 왔어요. 젊었을 때는 어떤 화장품을 써도 잘 모르는데 건강이나 어떤 상황들을 겪고 나면서 좀 되게 그 중요성을 알게 되고 얼마나 몸에 영향을 주는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 뒤로는 진짜 간료하게 에센스 토너예요. 얘가 피부 상태를 다른 성분들이 유효하게 받을 수 있게 이제 만들어진 에센스인데 물제형, 토너 제형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성분과 조합하기가 굉장히 좋고 제가 상처가 많다 했잖아요. 피부를 뜯어서 그 상처가 있을 때도 따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로 부스팅 에센스를 미스트처럼 항상 뿌려주고 나이아시나마이드나 비타민 앰플을 쓰는데 저는
그 비타민 앰플은 사실 저는 제가 개발하고 있는 이 비타민 앰플을 쓰고 있는데 이거 별도로 여기에 섞어 쓰는 게 있어요. 디오디너리에서 나온 아스코빅 애시드 비타민 C 파우더랑 나이아시나마이드 파우더인데요. 얘를 여기에 조합해서 저는 써주고 있어요. 항상. 이게 끝나면 그냥 바로 그냥 재생크림, 장벽 보호 크림을 그냥 가지고 계신 장벽 보호 크림으로 계속해서 수분 관리, 보습 관리를 마를 틈이 없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르는 순간 이 피부 틈이 갈라지면서 세균이나 박테리아 그리고 자극에 취약할 수 있다. 그래서 마르기 전에 항상 크림이나 이 에센스 미스트 같은 것들을 계속 뿌려주셔야 된다. 그러면 제이님은 재생크림 어떻게 사용하세요? 재생크림은 저는 오일 성분이 우선 안 들어있는데 보습이 잘 돼야 돼요. 저는 메이크업 하는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메이크업 한 상태에서 오일 있는 걸 바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렇게 까맣게 되는 거. 다크닝 현상이 오면서 그 저녁에 들어갈 때 굉장히 못생겨집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저는 이 크림으로 계속 건조하기 전에 중간중간 손 깨끗이 씻고 계속 도포해줘요. 화장한 위에도 계속 이렇게 바르세요? 화장한 위에도 아주 먼지가 많지 않다면 그냥 도포를 해주고 좀 먼지가 많은 공간에 있었다 하면 살짝 눈을 세안해주고 에센스 뿌리고 그 다음에 또 재생크림을 도포해주는 편이에요. 요즘같이 실내에서 히터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 계절에는 정말 이 피부 보습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중요해요. 이거 아직 젊으신 분들은, 어리신 분들은 전혀 모르실 텐데 진짜 바람 조금만 쐬고 있으면 피부가 따가워요. 쩍쩍 갈라지는 맞아. 그 느낌. 느껴져요. 아, 속에부터 뭔가 수분을 뺏기고 있는 것 같고 늙고 있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그래서 마를 틈이 없이 에센스와 크림을 좀 발라주시는 게 좋은데 자극되는 성분은 조금 배제하시고 계속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틈이 없게 만들면 돼요. 그냥 지금 쓰는 거 항상 바세린도 얘기했죠. 이 재생크림 이렇게 간료하게 쓰고 있어요. 에센스는 여기에 덜어서 그냥 쓰고 있고 비타민C 앰플 쓰고 있고 그리고 늘 말했던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는 그냥 늘 바르셔야 돼요. 광노화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크림은 몸이 나와 있는 부위다, 햇볕을 받는다 하면 목, 손, 그리고 만약에 반팔을 입었다면 팔목 이런 데 다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크림은 정말 잘 바르시고 바르신 부위 세안 꼭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관리가 돼 있으면 훨씬 더 트러블에 취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드름이나 이런 트러블도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면역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열 같은 것들 잘 관리해 주시면 조금 덜 날 테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트러블이나 작은 뾰루지 같은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다면 하나씩 바꿔보시면서 이렇게 좀 대처를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생활 습관과 피부 장벽 이거를 꼭 좀 지키셨으면 좋겠고 내 몸이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다. 어느 하나만 좀 밸런스가 틀어져도 이게 어디로 어떻게 발현될지가 몰라요. 그리고 병이나 뭘로 좀 깨달았던 분들은 분명히 아실 텐데 한 번 깨지고 나면 돌리기가 어려워요. 저도 조금만 면역이 떨어지면 다른 부위에 염증이 올라오고 이 염증이 한 군데만 나면 좋은데 몸 안에 전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깨지지 않게 면역 관리를 정말 잘 해주시기를 진짜 당부드려요. 제가 경험담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이런 경험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속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어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뾰루지 그리고 트러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트러블 나는 게 워낙 자주 나기도 하고 매번 안 났으면 좋겠는데 불청객처럼 찾아오거든요. 주위에 이렇게 트러블이나 고민하거나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